안녕하십니까. 제양군인의 이현호 안보교수입니다. 연초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에서 철책 월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2년 노크 귀순, 2020년 점프 귀순, 21년 오리발 귀순이 있었던 바로 그 지역에서 점프 귀순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월북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뻔하고 상투적인 논리로 군기강 회의를 제일 먼저 내세우며 개탄했지만 정말 그것만이 근본 원인일까요? 지난번 해엄 귀순 때도 제시했듯이 경계작전의 과학화 시스템과 군부대 구조적인 문제점이 개선 보완되고 최종적으로 사람이 확인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첨단화 장비가 설치된다 해도 철통 경계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건 발생 사단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산악과 해안을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경계 책임구역은 육상 30km, 해안 70km로 총 100km에 달하는 보통 한 사단이 책임지는 구역이 25 내지 40km인 것에 비하면 경계구역이 최대 4배에 달하는 셈이죠. 그런데 병력 규모는 다른 사단급 부대와 비슷합니다. 이 부대가 근본적으로 업무 과부하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근거입니다.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과학화 경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인적,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건 당일 경보가 울리면서 GOP 인근 감시카메라 3대가 월북자의 모습을 포착했고 팝업창까지 떴지만 감시병들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지휘통제실에서 지나간 영상을 다시 돌려보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월북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의 영상을 돌린 것입니다. 영상 저장 장비는 매일 2번씩 동기화 작업이 돼야 하는데 관련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 실제 시간과 4분 34초의 오차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과학화 경계 시스템과 장비 운영병 및 경계병 능력 강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비 운영병과 경계병의 전문성 및 동기부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과학화 경계 장비 보강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현재 군은 국방개혁에 명시된 부재 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병력 감축과 각급 부대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현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고 과학화된 첨단 전력 확보로 전투력을 보강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실제 부대 감축에도 경계작전 보완을 위한 군의 대책은 사실상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이 전부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번 사안처럼 경계가 뚫리고 사회적 이슈로 파장이 확산하면 부대 지휘관들은 책임 문제에 대해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휘관들이 교육훈련에 매진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역량을 쏟아야 하는데 여론에 휘둘리고 부족한 여건 속에서 질타를 피하기 위해 문제 해결에만 힘을 쏟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군의 전투준비 대사를 확고히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22사단은 잦은 경계 실패로 군 지휘관도 자주 바뀌어 별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이 따라다닌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유능한 사단장이 와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진정한 전투용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휘관이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를 고민하고 준비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똑같은 실패가 계속된다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 실패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 공백을 첨단 장비로 대체하는 전환기에 따른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놔둔 채 사고가 날 때마다 지휘관을 문책하고 교체할 것인가? 이번 사건에서 무겁게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22사단에 대한 불명예스럽고 욕된 평판이 굳어질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오명을 싣고 의기소침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의 뼈를 깎는 노력에 더해 정부와 국민은 제대로 된 근무 여건을 만들어주고 필요한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여러 가지 원인이 혼재되어 발생케 됩니다. 경계 실패에 대한 질책도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검이 짧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격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아량도 필요하겠지요. 어쩌면 우리가 군에 대해 갖는 일방적인 기대치, 즉 물쓸 틈 없는 방어라든가 철통경제라든가 개미 한 마리 못 지나갈 철저한 시스템이라든가 하는 인식을 바꿔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철통경제라는 신화가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자감시 체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람의 감시가 이전보다 느슨해지고 소홀해지는 문제는 장비를 활용하되 사람 중심의 경제작전이 이루어지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이들의 사기 저하는 결국 군의 전투력의 악화로 이어지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군의 사기를 위해서는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구조의 현실적인 조건을 참작해 현재 편제에 더해 추가 부대를 투입하거나 경계 책임을 조정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경계 근무 여건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 보완된 체계 속에서도 경계 실패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지휘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현대전에서 각종 신무기가 발달하고 전쟁 양상이 변화된다 하더라도 강군 육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병력과 장비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우리나라는 당면한 인구 절벽에 따라 2030년에서 2040년대에 이르러서는 총 병력을 35 내지 45만 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병력 부족 사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병들의 복무 기간도 감축되면서 단순히 경계 임무만 탓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급식 문제로 시작된 군 장병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가감없이 노출되면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군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공군에서 일어난 여군에 대한 성폭력 문제로 군에 대한 불신은 최고조에 달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드러나고 경제 실패가 이어지면서 여론의 질책과 비난 속에 군대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민관군의 각계 전문가들로 편성된 병영문화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병영 내 성폭력, 고충 처리, 부실급식 문제 등 병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군 조직 문화 개선과 인식 전환을 통해 가고 싶은 군대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선 방안의 실행에 있어 편의 위주로 운영될 경우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병영 문화 개선은 군의 특성을 살리고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군은 직책과 계급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특수집단입니다. 따라서 병영생활 개선을 지나치게 장병의 권리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군 기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화재경보가 자주 오작동하는 건물에서는 진짜 화재경보가 울려도 사람들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듯 우리 부대에서도 잦은 경계 실패와 부실 대응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긴장감이 풀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많은 장병들의 노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적과 싸워 이기는 강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국가의 든든한 기둥으로 존재하도록 정부가 군을 지원하고 국민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믿을 수 있는 군대,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합일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차분히 기다리는 가운데 군은 이에 대해 반드시 답을 찾고 비전을 제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현행 작전부대에 대한 현실적인 보강과 과학화 장비도 결국 사람이 다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군 경계 실패의 악몽이 재현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국가안보는 어렵고 힘들게 지켜진다. 가장 약한 고리가 사설의 전체 강도를 결정한다는 말처럼 작은 잘못으로도 쉽게 무너지는 게 국가안보입니다. 감사합니다.